안녕하세요. 어드밴스 스틸 웨비나 시청자 여러분, 드디어 저희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드밴스 스틸 활용 강화편인데요. 저희가 이번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실사용 고객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드밴스 스틸을 활용하시는지에 대한 웨비나를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고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듀얼테크의 이재경 차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재경입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라서 어떠신가요?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드밴스 스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디테일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시죠. 그래서 디테일 설계, 그러니까 철골에 대한 디테일 설계를 하시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디테일 설계를 이용한 샵 드로잉을 가지고 가공까지 가는 워크플로우를 연기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스틸 디테일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실 거예요. 저희 첫 시간에 아마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어드밴스 스틸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도면화, 그러니까 샵 드로잉에 대한 도면화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샵 드로잉을 가지고 가공까지 이루어지는 그 워크플로우를 말씀하셨었는데, 그때 아마 저희가 잠깐 언급한 게 그 NC 파일 이야기하면서 그 머신계의 뭐 명품 네.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 솔리드 워크 엔진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오토데스크 제품 중 하나인 인벤터를 가지고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 됐죠. 네, 인벤터 파일 자체는 어차피 호환이 되는 게 아니고 IGS로 변환해서 맞아요. 내보내야 되는데 네. IGS가 이렇게 모델이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또 테스트해본 포맷은 SAT 포맷. 네. 그게 이제 제일 잘 들어갔었어요. 네네. 그럴 거면은 굳이 인벤터로 넣지 않고, 예. 어차피 데이터는 어드밴스 스틸에서 익스플로드 시키면서 다 날아가거든요. 네네네. 새로 이제 넘버링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제가 익숙한 라이노에서 다시 그 모델에다가 입력을 하고, 이제 그거를 SAT 포맷으로 변환해서 넘기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지금 트럼프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지만 NC 파일이 어드밴스 스틸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관건은 이 NC 파일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쓰는 이 장비에서 자동으로 읽히고 가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워크플로우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일 것 같긴 한데요. 저희는 이번에 이 트럼프라는 장비에서 그 파이프 레이저 가공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한번 차장님께서 직접 해보신 그 워크플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장님, 그럼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화면에서 같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H빔이나 이런 빔 종류, 강 구조나 스틸 구조에서 이제 빔 종류에 대한 제작도를 많이 하는데요. 이 빔 종류의 제작도는 이미 뭐랄까 산업계의 표준화가 잘 돼 있어서 도면화된 데이터만 넘겨줘도 그걸 가지고 거의 문제 없이 가공이 다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파이프 종류가 이제 문제인데, 파이프 종류는 각 파이프나 아니면은 그 원형 파이프 뭐 이런 파이프를 요즘 이제 저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면 형상에 있어서 단면 구조적으로도 좋은 성능이 있고, 그리고 파이프가 두께가 얇다 보니까 구멍을 뚫거나 아니면 직결 피스 같은 거를 받기가 좋아요. 네. 저도 최근에 고객사에서 어드밴스 스틸, 차장님 덕분인 것 같은데 어드밴스 스틸을 검토하시는 고객사에서 그 쉘터였어요. 공장이었는데 결국 컬럼하고 그다음에 위에 상부 지붕이 다 트러스로 짰더라고요. 네. 트러스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스틸에서 익스텐드 모델링에 보면은 트러스 자체를 되게 쉽게 모델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건 상현재, 하현재, 그다음에 경사재까지 해갖고 굉장히 쉽게 모델링 하는데 거기에 쓴 부재들이 다 각 파이프더라고요. 네.
저는 솔직히 이제 H빔이라던가 이런 가공된 롤빔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한데 네. 그 현업에서 직접 하시는 쉘터나 이런 걸 활용하시는 분들 보면은 각 파이프라던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파이프 종류를 좀 많이 쓰셔갖고 저도 좀 차장님 말씀대로 이게 가공이 쉬워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거든요. 이게 각 파이프가 단면 형상이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이게 성능이 나오고, 그렇죠. 근데 두께 자체는 한 3mm, 티크니스가? 2mm 정도니까 네, 3.5, 4.5, 뭐 5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이제 꽤 두꺼운 편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 빔에 들어가는 그 플랜지 두께보다는 얇으니까 그렇죠. 네, 구멍을 뚫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직결 피스나 네. 이번에는 팝너트라고 그 각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리벳처럼 이렇게 너트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채워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디테일 설계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이 화면이 그 제가 작업했던 모델인데 네. 여기서 이제 H빔 부분 말고 각 파이프 부분을 한번 그 공장에, 저는 인천에 있는 인페소라고 하는 그 파이프 레이저 가공 공장에서 이번 거 제작을 했는데요. 네. 거기랑 하면서 했었던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가공할 그 각 파이프만 이렇게 골라내시고, 그렇죠. 저거는 그냥 필터 레이어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네. 레이어만 딱 띄우면 되는 거죠. 네네, 이건 모델링 할 때 이제 다 나눠서 모델링을 해줬었어야 네.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얘 이제 하나를 보시면 여기에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이밍도 제가 이제 도면화를 다 했기 때문에 이 부재의 이름은 CH7-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C는 이제 실링이라는 뜻이고, H는 호리존탈 방향, 그리고 7번의 5번째 부재, 뭐 이런 식으로 제 나름대로 이제 네이밍 룰에 맞게끔 이걸 넣어놓은 거거든요. 네네.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를 제가 익스플로드 해야 돼요. 이걸 내보내려면은. 그 익스플로드가 되지 않으면 라이노나 다른 프로그램에서 인식을 못 해요. DWG로. 익스플로드 되고 나면은 이 부재는 이제 어드밴스 스틸 부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CAD 상의 그냥 프로파일을 가진. 네네. 네. 그냥 이제 3D 솔리드 네. 모델인 그렇죠. 거죠. 이 상태에서 사실 여기 다른 모델들이 잔뜩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같이 안 내보내려고 저는 W 블럭으로 내보내거든요. W 블럭을 한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그리고 나서 뭐 바탕화면을 해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뉴 블럭이라는 이름으로 얘를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나서 그 새로 라이노 파일을 열겠습니다. 지금은 어드밴스 스틸에서 모델링 되어 있는 각 파이프를 이제 레이어만 온시킨 다음에 걔를 익스플로드 다 깨고 네. 그다음에 그 3D 솔리드로 해가지고 지금 W 블럭으로 하신 작업을 하신 거죠. 네네. 이렇게 해서 여기 뉴 블럭 좀 전에 깨뜨렸던 거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 솔리드 형상으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제 구멍을 뚫었었던 부분들도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없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그 부재에 대한 넘버가 찍혀 있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 빔에서는 방향 펀치 마크를 찍잖아요. 네네. 네,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도 사실 방향을 해놔야 나중에 조립할 때 작업자가 헷갈리지 않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할 때 그 밑에 좌표계에서 보시면 X축, Y축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원점 기준으로 이쪽에서부터 넘버링을 쭉 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위에 거 몇 개만 한번 넘버링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요 부재에다가 제가 넘버링을 하고 싶은데 넘버링을 이제 차장님께서의 어떤 룰 기준으로 네네.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그 어차피 제가 어드밴스 스틸에서 해놨던 모든 데이터가 날아가고 3D 형상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이 표면에다가 텍스트를 쓴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네. 텍스트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파이프 1번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쓰고, 이게 또 대문자인 게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냥 라이노 자체에서 그냥 텍스트만 입력을 하시는 거죠. 네네, 이렇게 한 다음에 얘의 어떤 속성을 좀 고칠게요. 이 정도 크기로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입력을 했어요. 입력한 다음에 이 텍스트를 여기다 다 쓰고, 넘버링을 다 쓰고, 그리고 나서 얘를 터트립니다. 터트리고 얘를 두 개를 줘서 얘를 터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어드밴스 스틸에서 각 부제에 대한 어떤 저런 넘버링이라든가 이런 게 다 되어 있긴 하지만 얘를 익스플로드를 해갖고 결국은 어떤 어드밴스 스틸에 대한 속성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라이노에서 이 작업을 다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네요. 다시 해줘야 돼요. 이거 안 해줄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레이어를 끄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넘버링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넘버링이 찍혀 있으면 얘를 관통시키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이제 조금만 2mm만 파보기도 했었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인식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글자로. 지금 이게 완전 관통이 된 거거든요, 이 부분이. 펀칭이 된 거네요. 네, 펀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펀칭이 되면은 요런 거는 이제 홀로 인식을 할 수가 있고, 네. 그 트럼프 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요런 거는 글자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홀과 저 펀칭이 됐다 하더라도 저거는 텍스트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네요. 변환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변환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킹 부분인데, 이제 이 파이프랑 여기 만나잖아요. 이 만나는 곳을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레이저 마킹이 돼 있어야,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그런데, 중간 같은 경우는 이런 데에다가 이제 이렇게 마킹이 이쪽과 이쪽에 마킹이 돼 있어야 작업자가 이 파이프가 없어도 여기다가 이 파이프를 대고 용접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위치를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커넥션 포인트에 대한. 네네. 이게 없으면은 처음에 제가 실수로 이 마킹을 빼먹었었어요. 네. 그래서 작업자한테 이거 그 위치에 대한 도면을 새로 다 그려줬었거든요. 이제 그려줬더니 문제는 뭐냐면 작업 시간이 배로 걸려요. 그럴 것 같아요. 일일이 줄자로 다 길이를 재고 위치를 표시한 다음에 작업해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배로 걸리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이 파이프를 한번 내보내 볼게요. 이 파이프에는 이렇게 팝너트 홀이 이렇게 가공되어 있고, 이 상태로 얘를 내보낼 때 익스포트 그냥 하시면 돼요. 익스포트를 하는데 포맷은 제가 여러 개 해보니까 그냥 SAT 포맷으로 내보내시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옵션을 보면은 솔리드웍스의 옵션이 있어요. 솔리드웍스로 변환을 해주시고 내보내 주시면은 바탕화면에서 보면은 방금 내보낸 게 테스트 파이프.sat 포맷으로 이렇게 내보내기가 됐죠. 네네. 이 파일을 인페소에 보내주시면 인페소에서 트럼프 전용 캠 소프트웨어로 부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자 변환 부분하고 펀치 입력하고 뭐 절단면 입력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시간이 걸리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게 이제 최선인 것 같더라고요. 작업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내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파이프가 포장이 돼서 딱 와요. 여기에 보면 저 위에 보면은 이제 글자가 돼 있는데, 이 글자가 레이저 단선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여서 옆에 매직으로 다시 다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다 뚫려 있거나, 그러니까 홀은 홀대로 뚫려 있고 저 네. 텍스트는 레이저 단선으로 해서 아까 네. 태깅해 주신 그 부분이 들어가 네네.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파이프 틀을 짜거나, 그 다음에 기둥 부분에 들어가는 형상을 만드는 것도 같이 짜고요.
저기 텍스트 요거는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단선으로. 어. 예, 레이저에서 이제 두 줄로 들어가면은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선으로 하는 폰트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각각 그 캠 소프트웨어에서 그걸 사용해서 글자를 써주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판넬도 만들고 뭐 다 하는데 이거 대부분 다 레이저로 가공 절단해가지고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조립된 모습입니다. 현장에 이제 설치가 돼서 하는데 그 레이저로 가공하다 보니까 용접하면서 생기는 약간의 오차 외에는 그 작업 속도는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구멍 위치가 이게 다 그 브라켓이 위치해야 하는 위치에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팝너트만 채워서 주면 그 현장에서는 패널을 부착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볼트 홀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스틸에서 작성되어 있는 파일이 그대로 익스플로드 했더라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라이너로?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라이너에서 다 뚫었어요. 저는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파이프까지만. 파이프까지만 하신 네. 거고요. 예. 왜냐면 어드밴스 스틸은 어차피 지금은 도면용이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면에 필요한 부분까지만 이제 어드밴스 작업을 스틸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어드밴스 스틸에서 NC로 바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작업이 편한 라이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네. 나머지 부분을 작업을 하셨단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네.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모델이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부장님께 여쭤봤었는데 여기 보면 제가 도면으로 표현하고 싶은 예를 들면 이런 화스너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런 화스너들 같은 경우가 도면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개수가 여기에 뭐 600, 엄청 많죠. 600개, 700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그거를 지금 일일이 노가다로 넣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직은 제가 하지 틀까지만 어드밴스 틀에서 작업을 하고 지금 보이는 이런 알루미늄 시트 패널 같은 경우는 라이너에서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개 프로그램을 쓰니까 넘버링도 제가 다 일일이 양쪽 거를 확인하면서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제작하시는 분하고 현장 계신 분하고 이제 서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도면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더라고요. 어드밴스 틀하고 라이너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치려면은 이제 완전 다 어드밴스 틀에서 작업이 되든지 그 어드밴스 틀로 변환이 되든지 하면 좋겠는데 네. 다른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었으면 좋겠냐면은 그 일일이 하나하나를 얼라인 하는 거를 좀 자동으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그래서 들면, 저 부분이 예. 이제 다이나모 부분인데 네.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이나모 부분에 저는 저거를 이제 커넥션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지금 오늘 차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막 계속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라이노에서 저 지금 플레이트에 대한 좌표를 엑셀로 뽑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원점과 X와 Y에 대한 좌표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좌표를 기반으로 한다면 네. 그 다이나모에서 그 CSV 파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네. 좌표를 기준으로 뭔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커넥션이 아닌 그냥 플레이트 요소 같은 경우는 H빔 플레이트 요소는 또 다이나모가 지원이 되거든요. 어드밴스 스틸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커넥션이 아닌 그 플레이트와 그 좌표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이나모로 좀 가능할 것 같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풀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를 좀 더 해서 이 부분은 분명 해결이 될 것 같고, 만약 그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면 또 하나 제안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레빗과 어드밴스 스틸이 또 양방향 저희가 호환이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워크플로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좀 더 개선할 여지는 있는데, 네. 그리고 캠 프로그램마다 또 다 상황이 달라가지고 네. 개선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캠 프로그램 같은 경우 트럼프 말고 또 다른 NC 가공 그쪽도 사용해 보신 머신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머신은 없고 네. 그 다른 데는 공장에다가 제가
어드밴스드에서 나온 NC 파일? NC 파일을 그냥 줬어요. 네네. 그랬더니 거기서는 그걸 열어보고 거기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인다. 자기 컴퓨터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파이프가 있으면 내면의 인면을 이렇게 그렇죠. 순서대로. 이게 사각형, 각형관이니까 이렇게. 네네. 네. 근데 저한테 이제 질문했던 게 그 분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어디가 위인지 모르겠다. 네. 파이프가 있으면 네.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고 좌우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 모델링.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한 게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섞인다는 거예요. NC로 나갈 때. 왜냐면 이 파이프가 공간에 이렇게 막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네. 제가 모델링 할 때 그 포지션 기준점을 그 모델에 맞게끔 계속 수정을 하니까 아마 NC가 나갈 때 그 포지션 기준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좀 달라지니까 이제 그분이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만들었었거든요. 그 상관없이 그냥 해주세요 했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커넥션 되는 부분이 위하고 아래하고 바뀌면은 네,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모델 그 작업물을 보고 모델이랑 비교해서 위치를 다시 다 표시를 해줬었어요. 그 다른 네. NC 파일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셨을 때는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제가 요령으로 한다고 한 게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여주시면. 네네.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요거 A2 이게 지금까지 웨비나는 어떻게 보면 그냥 툴적인 거를 했다면 차장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드밴스 스틸을 가지고 NC까지도 이것저것 활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이번 웨비나에 그 타이틀에 말한 것처럼 실사용자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들어오신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만약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창에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차장님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웨비나 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할 거니까요.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부재마다 이름을 찍었는데 이 부재가 이렇게 있으면 부재의 좌측에 예,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네. 찍었어요. 펀치마크 찍듯이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써주면은 요거랑 똑같은 위치에 그대로 이제 글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 인패소에서. 그러면 요걸 보고 작업자한테 뭐라고 설명해 줬냐면 제가 드린 이제 설치 기준 도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대로 배치해서 조립해달라고 이렇게 드리면 공장에서 이걸 보고 그대로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좌우가 달라지면은 이걸 거꾸로 만약에 뒤집어서 요 부재를 거꾸로 뒤집어서 붙여주면 이 구멍들의 위치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자를 써서 줬고 이렇게 이번에 마킹까지 해서 줬더니 작업 시간이 한 반에 반도 안 걸렸어요. 기존 네. 2D로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2D로만 도면을 주고 치수를 재서 파이프 재단해가지고 용접해달라고 하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네. 파이프 레이저 비용은 좀 올라갔지만 대신에 인건비가 엄청 절약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저희가 설명드린 이 부분은 트럼프 어떤 기계에 한정적인 거고. 그래서 그거를 그때 네. 제가 항상 지금 트럼프 기계가 있는 공장이랑 레이저 가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기계마다 다 다르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기계에 물리는 어떻게 줘야지 들어가서 빨리 가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공장에서 뭐 예를 들면 마킹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넘버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체크해 가지고 그 어드밴스 스틸에서 가능한 건지, 그게 아니면은 내보내서 라이너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인벤터를 갖다 와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좀 해놓는 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질문들은 NC 가공에 대한 질문들은 많이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NC 파일이 어드밴스 스틸에서 나오다 보니까 네,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NC 파일 익스포트 돼서 머신으로 물릴 수 있습니다 라고 가이드는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NC 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공 머신에서 이 NC 파일을 그 제대로 잘 불러들여서 어떤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냐 이게 핵심인 거잖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 비용의 문제잖아요. 네. 조금 작업을 더 하고 나중에 뒤에 있을 작업을 획기적으로 줄 수 있으면 앞에서 저희가 모델링이나 뭐 더 작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어드밴스 스틸을 쓰려고 하는 게 네. 복잡한 형상의 어떤 저런 부재를 가지고 있는 건축물이나 조형물을 좀 더 정확하게 빨리 만들려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모델링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냥 이런 모델을 하지 않고 만약에 2D 도면으로만 그냥 정보를 줄 수 있으면은 그게 옛날 방식으로 하면 더 편하죠. 네모난 건물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죠. 이제 그걸로만 부족한 경우는, 만들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델을 했을 때 만드는 과정이 더 빨라지고 더 정확해져야지 제가 봤을 때는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드밴스 스틸은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아직 이걸 사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 옵션도 잘 모르겠고, NC로 내보내는 옵션도 잘 모르겠고, 도면화를 할 때 뭐 넘버링 찍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옵션이 너무 많아요, 어드밴스 스틸에. 그렇죠. 어셈블리에 대한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당장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력이 잘 안 늘더라고요. 그 옵션이 되게 좀 파악하는 게 처음 이제 사용하신 비기너시라면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바꿨을 때 어디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부분이 매칭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긴 한데요. 이 부분도 여러 옵션이 있다곤 하지만 이게 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은 이게 다 결국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C 파일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지금 저희가 차장님을 통해서 그 트럼프 기계로 머신으로 그 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이렇게 정리를 드렸지만 아마 좀 더 좀 파고들면은 아마 좀 더 개선되고 또 새로운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스터디를 하고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NC 파일을 익스포트 하는 것까지의 업무는 저도 많이 해봤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가공되어 있는 공장에서 머신으로 읽혀드렸을 때 얘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떠한 개선 포인트가 필요한지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개선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다음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네, 그래서 직접 저도 한번 이번 웨비나는 끝났지만 저희가 계속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직접 현장에서 보고 어떤 식으로 개선하면 되는지를 해가지고 아마 다음 또 지금 시리즈는 끝났지만 또 해결 포인트가 보인다면은 그때는 요 워크플로우를 다시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차장님은 이런 캠으로 연결되는 이 파이프 레이저 워크플로우 말고 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 포인트, 네. 그 지금 다이나모로 가능한 가능하다고 부분, 그 부분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개선 포인트에 있어서의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차장님하고 오늘 이렇게 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포인트 좌표계가 XYZ 원점이 이게 오고 다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좀 풀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파이프 레이저 워크플로우 지금 해주신 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PT로 보여드리자면 우선 차장님께서 어드밴스 스틸 모델에서 파이프만 딱 선택을 하셨었죠. 그래서 레이어를 켜서 그 파이프만 선택하신 다음에 이 파이프를 익스플로드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얘가 그
어드밴스 스틸에 대한 프로파일이라던가 이런 정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3D CAD처럼 3D 솔리드로 바뀌었고 이거를 이제 W 블록으로 해서 익스포트를 했죠. 그리고 이 W 블록으로 익스포트한 이 .dwg 파일을 라이노에서 임포트를 하고 라이노에서 이제 이 부재 이름을 텍스트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부재에 마킹을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sat 파일 포맷으로 익스포트를 했는데 이때 그 솔리드웍스 그걸로 선택을 해서 내보내신 거죠. 네. 내보내면은 이 .sat 포맷이 이제 트럼프 장비에서 임포트가 되어서 그 트럼프 파이프 캠 프로그램에서 이제 마킹이 되고 이렇게 레이저 가공이 돼서 조립할 수 있는 이러한 워크플로우를 실질적으로 지금 해보신 건데 이 부분은 좀 라이노에서 추가적인 작업들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거는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어요. 당연히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다른 개선될 수 있는 워크플로우가 있는지를 더 한번 찾아보고 그런 부분을 찾는다면 다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이나모 부분인데요. 저희가 어드밴스 스틸도 다이나모를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다이나모 같은 경우는 저희 오토데스크에 보면은 매니지 오토데스크닷컴이라던가 아니면 오토데스크 앱 오토데스크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데스크탑 앱이라고 있습니다. 앱스토어가 아닌 데스크탑 앱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내가 설치한 파일들이 여기에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을 여기서 이렇게 다 체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매니지 오토데스크닷컴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품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다이나모 4 어드밴스 스틸 2022 해갖고 이게 각 버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모 4 어드밴스 스틸 해갖고 그 버전별로 해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이나모 4 어드밴스 스틸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톨을 하시고 나면은 어드밴스 스틸의 애드인스 탭에 보면은 다이나모 4 어드밴스 스틸이라는 아이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애드인스 에서 이 다이나모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다이나모가 저희가 2년 전 벌써 2년이 된 것 같은데 2년 전에 이제 다이나모를 어드밴스 스틸에서 다이나모를 활용하는 부분을 어드밴스 스틸 2020 버전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대비는 좀 많이 늘었죠. 커넥션 오브젝트도 있고, 그러니까 다이나모에서 어드밴스 스틸을 확장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몇 개 없었는데 빔, 그다음에 콘크리트, 커넥션 오브젝트, 피처, 뭐 그레이팅 해갖고 프로퍼티, 플레이트, 셀렉션, 유틸리티 해갖고 여러 가지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넥션 오브젝트를 보면은 뭐 앙카볼트 프로퍼티라던가 볼트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스터드, 쉐어 스터드, 그다음에 웰드 커넥션 타입 이런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플레이트 요소는 제가 커넥션 오브젝트로 해가지고 이것저것 막 해봤는데 그게 커넥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로 한다면 CSV 파일을 엑셀 파일을 다이나모에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까 위에 요 플레이트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 요소를 가지고 그 해당 포지션에 놓는 추가하는 부분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오늘 좌표와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부분을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좀 그러니까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그 모델링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테스트를 바로 해보고 이 부분을 저희 땡스 EDM에 같이 배포할 수 있다면 배포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게 최근 들어서 고객사분들 한 5, 6군데에서 제가 질문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웨비나 때 차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아, 우리 회사 표준에 맞게 도면 템플릿 사용자하는 부분이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굉장히 쉽다. 그래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래서 커스텀 템플릿에 대한 작성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템플릿 같은 경우는 아웃풋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 더큐먼트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큐먼트 매니지 패널에 보시게 되면은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에딧 디폴트 플로트 타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드밴스 스틸을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이 플로트 타입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 프로그램 데이터에 오토데스크에 어드밴스 스틸에 이제 저희가 그 국가 설정을 하잖아요. 그 설정에서 저는 인터내셔널로 했기 때문에 INT로 들어가셔서 쉐어드 폴더의 서포트에 가시게 되면은 이런 플로트 타입이 있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플로트 타입인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사용자와 해서 이제 요 해당 경로에다가 넣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또한 이 플로트 타입은 제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걸 되게 잘해야 되더라고요. 저게 제가 실수로 했더니 인치로 다 세팅이 됐는데 네. 그거를 네. 인치를요? 네.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전 UK로 했는데 영국 기준 그걸로 했는데 두 가지로 있기는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인터내셔널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이 유닛이라는 거를 이 그 모델 상에서도 드로잉 있지만 이 드로잉 유닛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밀리미터, 저희가 메타 단위로 저희는 쓰니까 여기서 유닛에서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폴더 구조가 다르더라고요. UK로 했을 때랑 인터내셔널로 했을 때랑 네, 폴더가 달라져요. US로 했을 때랑 어디서 달라지냐면 여기 아웃풋에서 얘로 가게 되면은 여기까지는 다 동일한데 이 지역 여기 어드밴스 스틸 2022 하단에 보면은 제가 UK로 하고 그 국가 설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 하단에 이 폴더 자체가 다 바뀝니다. 저는 이거를 그 인터내셔널로 했기 때문에 INT로 되어 있는데 이 폴더 자체가 각 국가 비준별로 해서 다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기본적으로 요즘은 A3로 만약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제가 그냥 저번에 근데 네. 무조건 A1으로 작업하시라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번 해볼게요. 그럼 A1으로 해서 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템플릿 같은 경우 두 가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프로퍼티로 해서 보면은 얘는 보면은 페이지 프레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페이지 프레임 안에 이제 그 도면이 배치되어 있는 템플릿이다 한다 하면은 이런 페이지 프레임이라는 요소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를 클릭하셔서 얘를 프로퍼티를 보시게 되면은 저게 블럭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 블럭으로 다 되어 있어요. 블럭 에디트를 하면은 제 걸로 커스터마이즈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그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얘를 클릭을 해서 프로퍼티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헤더, 페이지 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은 페이지 프레임과 페이지 헤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는 마찬가지로 그 헤더도 그 프레임도 그렇고 헤더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은 얘가 다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페이지 프레임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페이지 헤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프레임은 여기 지금 바깥 아웃라인, 그러니까 이 도각에 있어서 그 도면들이 배치될 이 도각에 대한 아웃라인을 하면 되는 거고, 이 헤더는 이제 회사 뭐 CI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보시게 되면은 블록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이런 빌딩 로케이션,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이런 내용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블록을 더블 클릭해서 블록 에디터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 각각 레이블에 대한 매개 변수 값들이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타이틀 블록 토큰이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 네임 같은 경우는 이 어트리뷰트가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쓴 모든 요 값들 있잖아요. 보면은 프로젝트 언더바 넘버, 그다음에 리비전 인덱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내가 만약 리비전 마크를 넣고 싶다 하면은 얘는 리비전 인덱스라는 어트리뷰트 요 값을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 리비전에 대한 데이트를 넣고 싶다 하면 리비전 언더바 데이트 해갖고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는데 요 기준을 동일하게 맞춰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어트리뷰트를. 그래서 타이틀 블록 토큰이라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얘가 뭐 어떤 내용이, 나는 만약에 체크드 바이를 넣고 싶어. 그러면 여기는 디자이너라는 값을, 그다음에 나는 디테일드 바이를 넣고 싶어 하면 디테일러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나는 네임 오브 모델.dwg를 넣고 싶어 하면은 여기에 모델 언더바 넘버 뭐 이런 식으로 요 값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부분이다라고, 이 값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하게 되면은 여기 태그라는 게 있잖아요. 얘가 코팅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코팅 오브 더 오브젝트, 얘가 꼭 코팅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저는 여기에 그 프로젝트 유저 어트리뷰트 값을 추가를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제 여기에 내가 원하는 그 어트리뷰트, 유저 어트리뷰트 추가한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얘는 그냥 이제 그냥 그 일반적인 CAD에서의 텍스트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제가 원하는 도면에서 뿌려지고자 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저 어트리뷰트 1번에다가 만약에 여러 값을 넣어놨으면은 네. 지금 저기에 그럼 값이 여러 개가 뜨겠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표를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네. 여기는 넣으면 안 되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저는 뭐 프로젝트 뭐 디테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해당 뭐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싶다 한다면 이런 것들을 카피를 해서 얘 이름은 도면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클로즈해서 블록 에디터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프로젝트 디테일 뭐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는 되고 여기에 속성 값은 이제 유저 어트리뷰트에 내가 넣은 값이 여기에 뿌려지는 이런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넣을 수 있는 값들은 뭐 많이들 저희가 제일 많이들 넣는 게 이제 리비전 넘버라던가 그다음에 그 머터리얼이라던가 아니면 프로젝트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넣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이 태그를 뭐로 쓸 건지, 이 태그에 대한 룰은 실질적으로 그 오토데스크에서 지금 디스크립션과 어트리뷰트 여기에서 제공하는 값들이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어떤 특정한 우리 해당 프로젝트에서 쓰는 특정한 값을 좀 쓰고 싶다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현업에 있었을 때 이 유저 어트리뷰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 그 차장님 같은 경우도 만약 특별한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저 어트리뷰트에다가 이제 이런 값들을 넣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유저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 정보를 넣는 거는 다이나모로 해서 쉽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뭐 빔에다가 동일한 유저 어트리뷰트 속성값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여기다 넣고 도면에 뿌려지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매너워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리비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은 리비전에 대한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리비전에 대한 부분이 여기 떠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 그 레이블 앤 디멘전에 가시게 되면은 매니지먼트라고 있습니다. 얘를 확장하시게 되면은 리비전 테이블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리비전 테이블을 만드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리비전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테이블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컬럼 같은 경우에서 저는 인덱스는 필요 없다 한다면 인덱스를 이쪽으로 빼고, 그다음에 뭐 디스크립션 필요 없다, 리비전 디테일 필요 없다 한다면 얘를 빼고, 그다음에 인덱스는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 얘를 추가를 하고 하면은 얘를 추가를 했지만 이 순서가 지금 또 바뀌었죠. 그러면 나는 인덱스가 제일 앞에 와야 된다 하면은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작성자, 데이트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여기 헤딩으로 가시게 되면은 요 헤딩은 뭐냐면 이제 지금 요 헤딩 요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뭐 컬러를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사이즈를 바꾸고 싶다거나 아니면 폰트를 바꾸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다 바꾸시는 거고, 컬럼 포맷, 그럼 얘는 헤딩은 뭐고 컬럼 포맷도 동일한 게 있는데 뭐냐면 헤딩은 여기에 지금 텍스트에 대한 부분인 거고, 컬럼 포맷은 이제 여기에 이제 텍스트들이 적혀질 거잖아요. 데이트라던가 리비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여기 디스크립션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적혀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그 텍스트 사이즈라던가 텍스트 컬러를 지정해 주신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리비전이 저희가 뭐 계속 발생한다라고 했었을 때 솔직히 뭐 리비전 20개 이렇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도면에 너무 많이 차지를 하는데, 만약에 리비전에 대한 스테이터스를 뭐 나는 한 7개 정도 되게 하고 싶다 아니면 뭐 20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컬럼 열수를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5개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한 도면에 보다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파일 포맷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비전 같은 경우는, 리비전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문 중에 그거 있었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면을 뽑다 보면은 그 BOM 부분이 같이 표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BOM이 여기 지금 없는데 그럼 BOM을 내가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실 텐데, 그 부분은 어디서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Insert a Drawing Lis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으면 여기 해서 레이아웃을 고정을 할 수가 있고, 템플릿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 템플릿이 드로잉서부터 시작해서 뭐 볼트 리스트, 머티리얼 리스트 해갖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템플릿이 있습니다. 이 템플릿 자체를 만드실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제공하는 거는 만약 저희가 GA 드로잉이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빔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컬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빔이라던가 이러한 부재에 대한 GA에는 그런 도면들을 넣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이 빔 리스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빔 리스트가 들어오는 거고, 만약 나는 퀀티티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나는 뭐 어셈블리 드로잉이라던가 파트 드로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 머티리얼 리스트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제 어드밴스 스틸 템플릿에서 얘를 선택을 해갖고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 이 위치에 이제 해당 머티리얼이 쭉 나오게끔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빔하고 플레이트하고 다르잖아요. 네네. 저 리스트 방식이. 네네. 그래서 저기 이제 파트 도면용 템플릿인데, 네, 맞아요. 빔을 그릴 때 쓰는 템플릿하고 플레이트 그릴 때 템플릿을 따로따로 만들어 두시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빔 거 뽑을 때는 빔용, 저장할 때 지금 저렇게 만드신 다음에 저거를 빔용으로 해서 네. 네이밍을 따로 네. 주시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두얼테크 언더바 빔. 빔용 파트 드로잉 템플릿 이렇게. 네. 그다음에 플레이트는 뭐 두얼테크 언더바 플레이트 드로잉 템플릿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플레이트 드로잉 생성할 때 그 템플릿을 고를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드로잉을 생성할 때 보면은 거기서 고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되게
차장님께서 좋은 팁도 말씀을 해주셨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유저 부분에 만약 제가 여기 유저에 가시게 되면은 어셈블리 셀렉트 한 걸 가지고 하고 싶다. 그래서 뭐 A1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뭐 여기에서 이제 아예 그 자동으로 프로세스 할 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요 플로트 타입 여기서 바꾸실 수가 있거든요. 플로트 타입을.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를 그 플로트 타입을 수정을 해서 여기에서 좀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차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모델링 자체를 가지고 처음 할 때 플로트 타입 선택 도면 제너레이션 할 때 플로트 타입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방금 그거예요. 방금 네. 그 이제 모델상에서 저희가 어드밴스 스틸에서 있는 기능 중에 이 파일 고를 수 있는 기능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에 요거 모델 브라우저. 모델 브라우저. 네. 네, 이 모델 브라우저에서 정렬을 해가지고 플레이트는 플레이트대로, 파이프는 파이프대로, 빔은 빔대로 이렇게 정렬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거기서 정렬한 거를 선택하면은 그 선택만 할 수가 있고 그 선택된 걸 가지고 이 도면 만들기 누르시면 이제 그걸 원하는 대로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도면을 만드시게 되면은 훨씬 더 제 작업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거를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질문이 지금 하나 올라와 있어요. 차장님. 네. 그 빔 닥스와 어떻게 어드밴스 스틸 프로젝트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안 써보셨죠? 빔 닥스가 뭐죠? 네, 이 부분은 뭐냐면, 빔 360? 네, 빔 360인데 지금은 아. 빔 닥스가 아니라 오토데스크 닥스가 정확한 표현인데요. BIM 360 같은 경우는 어드밴스 스틸도 지원하나요?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 오토데스크 닥스라고 있거든요. 아, 이름이 바뀌었구나. 네, 그러니까 빔 360 닥스가 아니라 오토데스크 닥스가 있는데, 그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모델링 작업을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협업이라는 관점에서 협업이라는 관점에서를 한다면 이제 빔 콜라보레이트 프로라는 게 필요한데, 그거는 어드밴스 스틸은 지원이 안 되고요. 레빗, CV3D 그리고 AP3D, 오토캐드, 플랜트 3D 이 세 가지에서 지원이 되고요. 만약 내가 레이티스트 파일 자체를 차장님하고 같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한 거를 어떻게 보면 파일 쉐어 하듯이 그냥 하는데, 기존에는 메일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레이티스트 버전 가지고 제가 뭔가 라이노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차장님께서 어드밴스 스틸로 작업을 해주신 걸 가지고 저는 그 파일을 가지고 라이노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연결이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이제 어드밴스 스틸로 동일한 이 닥스에다가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파일명만 동일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리비전 넘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게 레이티스트인지, 그리고 얘가 지금 리비전 3인지 리비전 4인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 스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거는 워크 쉐어링이라게 협업 툴보다는 이제 닥스라는 걸, 오토데스크 닥스를 이용을 해서 해당 프로젝트 경로에다가 레이티스트 파일 관리를 해서 같이 업무를 같은 도면, 최종 도면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만 지원되나요? 2022는 오토데스크 닥스, 아마 2022를 설치하셔야지 이게 뜰 거예요. 아마 21 버전에서는 이거 안 뜨시죠? 네, 못 찾겠는데. 아니면 제가 저거를 쓸 수 있는 라이센스가 없어서. 라이센스 부분보다는 아마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AC 컬렉션, 그러니까 어드밴스 스틸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오토데스크 닥스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토데스크 닥스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고, AC 컬렉션을 구매하신 고객이라면 오토데스크 닥스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는 있죠. 저는 컬렉션을 구매했는데 네.
그러면 닥스를 따로 설치해야 되나요? 아, 닥스는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러면 닥스는 버전 그냥 때문이구나. 네, 그 권한 부분 때문에 이런 거고, 닥스는 그냥 URL로 해서 그 인터넷만 연결이 된다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오토데스크 닥스로 최신 도면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워크플로우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어드밴스 스틸에서는 이제 오토데스크 닥스, 아까 빔 닥스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명칭은 오토데스크 닥스를 이용을 해서 제가 한 최신 모델을 이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서 쉐어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여기 콜라보레이트. 오토데스크 닥스를 쓰게 되면 저기에 올라와 있는 파일을 그 타블릿이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걸로 브라우저에서 바로 볼 수 있나요? 이 부분도 제가 어드밴스 스틸 사용 고객들한테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는 어드밴스 스틸에서 작업을 했지만, 고객께서는 만약 그 어드밴스 스틸이, 그러니까 발주처라던가 아니면 같이 이 모델을 쉐어해야 될 고객사는 어드밴스 스틸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해당 모델을 쉐어할 방법이 뭐 오토데스크 닥스가 있다면 오토데스크 닥스를 이용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쉐어할 방법이 되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모델을 하나를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콜라보레이트에 보면은 쉐어드 뷰라고 있어요. 혹시 선생님 이거 써보셨나요? 아니요, 안 써봤어요. 네, 이 쉐어드 뷰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뉴 쉐어 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AS 이렇게 해서 쉐어 할게요. 된 건가요? 여기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아, 진행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뷰가 고정된 상태로 이미지만 보이나요? 아니면 이렇게 뭐 줌을 하거나 로테이트를 하거나 이런 게?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쉐어를 하게 되면은 좋은데? 그쵸? 저도 현장 가면 답답한 게 네, 저기 도면을 다 그려서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 빼먹은 데가 있는데 그거를 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노트북 켜가지고 거기서 열어서 보는데 이게 불편하더라고요, 항상. 그럼 이렇게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볼 수 있나요? 크롬이나 뭐 이런 데서? 네, 아, 좋은데. 제가 보면은 카피 링크라고 이렇게 있죠. 그럼 네. 제가 이거 다른 건데 카피 링크를 해서 제가 메일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제 이 링크를 바로 클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더군다나 이거는 무료입니다. 오토데스크 뷰어가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아, 다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뭐 실질적으로 여기서 측정, 요 그것도 측정을 돼요? 가지고 네, 측정도 요 디멘저닝을 이런 식으로 네. 잠시만요. 설정 1mm. 저 오브젝트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측정하면 뭐 191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고, 또한 이 부분을 단면을 분해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주석도 달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오토데스크 계정만 이렇게 있으시다면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이걸 다시 지울 수도 있나요? 어떤 주석을요? 아니요, 지금 이게 오토데스크로 올라간 거잖아요. 이 쉐어드 뷰가. 네. 그러니까 이 보안이 필요한 프로젝트면은 저런 게 오토데스크 서버로 올라가는 거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이것도 동일하게 아마존 서버 쓰고 보안상의 문제는 내가 이거를 공유하지 않은 이상 뭐 볼 수가 없고, 또한 이건 무료이긴 한데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얘는 지워져요? 지워져요. 아, 그 대신 이제 연장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스크린샷서부터 시작해서 주소까지 해갖고 얼마든지 공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빔 360 이외에서도 쓰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회사 표준에 맞게 하는 도면 템플릿까지 해서 지금 NC 파일 가공하는 워크플로우와 그 다음에 다이나모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좀 케이스 스터디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늘 이제 그 데이터 받은 걸 기준으로 해서 땡스 EDM 나갈 때 한번 그 부분은 머티리얼로 제가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커스텀 템플릿을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이 아까 많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아까 그 빔 360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만약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한 질문이 있다면 그 부분은 메일로라도 해서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회에 걸쳐서 진짜 좀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진짜 차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많은 좋은 어떤 그런 사례들, 그다음에 그런 경험담을 해주셔서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차장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장님한테 많이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는 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NC 파일 가공하는 워크플로우라던가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더 해서 또 다른 좋은 컨텐츠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